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이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한 모양새입니다. 지난 29일 8개월 만에 다시 시작한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는 그 시기가 참 묘한데요. 마치 보라는 듯 거침이 없이 자신의 행보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런 그의 순회 간담회 재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와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수세에 몰린 미묘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 주목되는데요. 그의 이런 행동이 평검사들의 추 장관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을 부추기고 다니는 거죠. 이건 전에도 제가 언급한 검난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검찰청은 2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윤 청장이 대전고검 지검을 격려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간담회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렸고 윤 청장은 주로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청장의 지방검찰청 방문은 지난 2월 13일과 20일 각각 부산고검지검, 광주고검지검을 찾은 데 이어 세 번째인데요. 대검 측은 대전고검지검을 시작으로 지청을 제외한 전국 고검지검 대상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되 규모는 대폭 축소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윤 청장의 행보를 놓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 등으로 저하된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려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자신의 검찰 내 지지와 신망을 재확인하는 발판으로 삼을 거란 관측도 있는데요. 결국 검찰 내 자신의 지지를 결집하고 추 장관의 검찰개혁에 집단 항명하겠다는 사전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윤 청장의 공개 행보가 퇴임 후 국민의 봉사 발언에 이어 또다시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중해야 할 때 오히려 날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아나무인이라는 표현이 그에게 적당해 보이는데요. 그가 그리는 큰 그림은 과연 뭘까요? 대권이요? 언감생심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29일 13년여를 끌어왔던 이명박의 범죄가 항소심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조중동을 포함한 극우보수 찌라시들의 여지없는 반대 보도, 중앙일보는 다스가 MB 것임을 밝혀낸 검사들, 추미애 취임 후 죄다 좌천됐다는 소설을 싸지르고 앉아서 허위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죠. MB 때가 쿨했다는 윤석열을 포함한 검사들은 사실을 밝혀낸 게 아니라 오히려 BBK를 덮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줬고 그 덕에 이 희대의 사기꾼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데 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BBK의 당사자였던 김경준 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특검이 당선이 무효가 되어야 할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증거들을 은폐인멸함으로 명박이에게 면죄부를 준 김기동 전 검사 및 정호영 전 특검 역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정호영 특검, 김호영, 김학근, 박정식, 윤석열, 이상인, 조재빈, 차명기, 이들이 정호영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들이며 BBK 특검이었던 최경재, 김홍일, 김기동, 김양수, 김영석, 김우곤, 박광배, 박철웅, 배종혁, 장영섭, 최성환 등 20여 명의 검사가 역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이후에도 곳곳에서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과 김기동, 그리고 최경재, 이상인 등이 있죠. 정권에 기생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을 스스로 보여주는 셀프 인증을 한 이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검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BBK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한 사람, 바로 정봉주였습니다. 느닷없는 정봉주 전 의원의 소환,
BBK는 임명받고라는 의혹을 제기하던 그가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고 징역을 살았었죠.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인 중 유일하게 대통령 직접 사면을 받고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했었는데요. 다소 황당하고 이상한 미투 의혹으로 또 억울하게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당하고 1년여 법정 싸움 끝에 승소했는데요. 참 많이 아쉬운 일이었죠. 또 그는 손혜원 전 의원과 열린 민주당을 창당해 최강욱, 황희석, 김진애 등 인재를 모셔와 매운맛이 강한 진보개혁 정당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자신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했습니다. 그 암울했던 이명박 정권 시절 절대 권력과 맞서 싸우며 진실을 알리고 밝히려 했던 그의 노고와 희생이 새삼스럽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곧 돌아오겠지만 너무 많은 걸 희생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에 그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제 터진 특종 중 가장 앞권은 윤대진 검사장과 관련된 비리였는데요. 그간 은폐되고 묻혀왔던 비리가 추 장관의 감찰로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윤석열 검찰청장의 최측근이죠. 윤대진 검사장. 그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해서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해외로 도피했다 검거까지 됐지만 검찰은 5년 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이 석연치 않은 사건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은 지난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포함한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이 6번이나 기각된 끝에 검찰은 송치 1년 반 만에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동생 윤대진 부원장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청장까지 수사가 좌초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주 의원님께서 당시에 무슨 기사를 좀 띄워주셨는데 저도 네. 그 기자들 질문을 제가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던 2012년 하반기에 예. 기자들 전화를 몇 차례 받은 기억은 납니다. 정식 인터뷰 한 적은 없습니까? 신동환 그거 기자랑? 인터뷰하기보다 네. 묻길래 제가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 네. 이직 중에 네.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그렇게 그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지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내가 그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얘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만나 자초지종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네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해봐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남석이 보고 이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또 이남석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어디 다른 데 걸려온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한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그런데 이제 그 아마 만나긴 만난 모양이야.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수사받는 상황이 되니까 윤우진 서장도 이제는 동생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윤대진 아마 과장이 그런 모양이야. 이남석이는 지금 여기 중수부 있다 나간 지 얼마 안 되고 변호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이남석이한테 맡기지 말고 사건을 자기가 변호사를 고르겠다 이래가지고 아마 박 변호사라고 21기 부장하다 나간 사람이 그 양반을 선임을 한 모양이더라고. 제가 윤우진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을 쓸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며 서울중앙지검의 경찰의 수사 기록이 넘어가 있는 이 사건도 포함시켰는데요. 측근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윤 청장은 지휘에 손을 떼고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는 29일 윤 전 서장이 근무했던 영등포 세무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영등포 세무서는 윤 전 서장이 지난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입니다. 윤 전 서장은 뇌물 제공자로 알려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요.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재직 시절 근무 기록과 각종 행적을 뒷받침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시효를 불과 4개월 앞둔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윤 전 서장을 포함한 관련자 소환에 나서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관련자만 무려 20명이 넘는 초대형 비리 사건이 어떻게 이리도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지 의문투성입니다. 모든 정황이 윤대진과 윤석열의 개입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끝났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로 치면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는 상황인데요.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법의 심판이겠죠. 내로남불의 전형, 선택적 정의의 화신, 우리가 정의의 검사라고 생각했던 한 남자는 그냥 검찰주의자의 정치검사 나부랭이였던 겁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근데 그 내가 얘기를 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은, 네네. 아니 윤우진 씨가. 윤우진 씨가, 예. 어디 저쪽 어디 무슨 병원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다고. 예. 갔더니 얘들이 자기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래도 조만간에 경찰에 한번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 그러고 그러면서 또 무슨 경찰 수사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아마 그게 내가 무슨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부서에다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얘기인지 어떤지 는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내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게 대진이가 이철규 집어넣었다고 얘들이 지금 총을 지금 거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내가.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좀 임시로 이남석이를 이제 보낸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겠다. 자기가 윤대진 과장님 형님 같으면 자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근데 윤대진이는 변호인을 적절치 않다 이래가지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거로 내가 알고. 그럼 저 박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는 그 부장님께서는 뭐 좀 나 그거는 몰랐어. 나중에 그건 저 윤대진 부장이 그거는 자기네 형제가 자기네 형제가 이제 결정을 한 거지. 또 골프 많이 쳤다는 지금 얘기가 계속 돌고 있고. 내가 네. 쳤죠. 쳤는데 뭐 많이 친 건 아니고. 네네. 예. 뭐 가까운 검사 형이니까. 네네. 네. 우리가 거의 연구원 할 때. 예. 주말에 몇 번 쳤죠. 5월 말쯤 됐는데 나하고 밥을 한번 먹자 하더라고. 점심을. 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가끔 만나는 데가 있어요. 밥 먹으면은. 윤은희 서장 백 앞에. 그 이태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식당? 그 밑에 보면은 그 무슨 낙국수인가 뭔가 하는 집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리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쁜 일이 아니에요. 뭐 가까운 사람이 뭐 어디 조사받는다는데 그러면 변호사 소개해줄 수 있는 문제고. 그러면 하여튼 이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이남석이 보고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는데